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47살 남자입니다. 엊그저께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이 세상 밖으로 나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제 딸도 6살이나 되었네요. 제 품에 안겨 고개조차 가누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의사 표현 확실하고 최근 들어 외모에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계속해서 생길 것 같아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어떤 처신을 하는 게 좋을지 의견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께서 인생의 경험을 많이 들려주시길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봅니다. 저 혼자만의 판단보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생각되네요. 저와 아내의 사연은 결혼식을 올리기 몇 달 전 한창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 결혼식까지 지장을 줄 정도로 양가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장인어른이 장모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당신만 본 거야? 아빠는 내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설마 해서 끝까지 따라갔는데 잠깐 만나오던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는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맛있는 저녁 식사 준비 중이실 텐데 남자는 원래 다 이런 거야? 혈기왕성한 나이는 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닌 동네에서 대놓고 서로 연인 사이처럼 다닐 수 있는 거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확실한 거지? 결혼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증거물은 확보해놨어? 일단 영상이랑 사진은 전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지금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빠 얼굴 보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좋지? 일단 침착하고 근처에서 잠시 진정 좀 하고 있어. 내가 그쪽으로 바로 갈 테니까.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이미 제정신이 아닌 아내는 장인의 충격적인 현장의 모습에 이성을 잃어버린 듯 보였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신 장모의 건강상 문제가 제일 신경이 쓰이는지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얼굴을 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위로해주면서 건네받은 영상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마 했지만 누가 봐도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며 진정되지 않는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일단 장모님한테 얘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장인어른과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조만간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족을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멈추시겠지. 집에 들어갈 때 표정 관리 잘하고 웬만하면 장인어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오늘 저녁에 시간 약속 잡아서 알려줄 테니까 그 전까지 많이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인 거 알지? 최대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해결 방법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장모님 약 드시고 계시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아내는 저에게 많이 의지를 하는 듯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돌려놔 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장인에게 전화가 왔길래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라 아내와 저는 당황한 상태에서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장인이 먼저 오래간만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다음날 만나길 원하시길래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장인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워하는 아내를 집에까지 바래다 준 뒤 돌아오는 동안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하며 그날 하루 잠 한숨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네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길 원하고 있었는데 너무 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저 또한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아내와 함께 장인이 예약한 식당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흘러가 버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장인의 돌발 행동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게 되었네요. 많이들 놀랐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 되겠어? 일단 인사부터 해라. 너희 새엄마다.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부른 게 저 여자 때문인 거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우리만 있는 자리도 아닌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니? 아빠 지금 충분히 제정신이고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절대 아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이 생각 없으신 거예요. 지금 엄마는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요? 엄마 심장 약한 거 모르세요? 아빠 때문에 세상 떠나시면 책임지실 거예요? 장인어른,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저도 솔직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저희 조만간 결혼한 거 알고는 계시는 거죠? 저분과 얼마나 오랜 기간 만나오셨는지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장인어른 행동은 온 가족을 무너뜨릴 정도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것 뿐이죠. 설마 저분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건 아니죠? 당연히 예상한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의 의견을 따르지도 않을 거다. 이미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번복할 이유도 없고 나는 앞으로 이 사람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다. 오늘 너희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얘기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아빠 지금 그 말은 엄마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따로 살림 차리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엄마 건강까지 위협하면서 왜 바람 피우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멀쩡한 가정을 왜 깨트리려 하시는 건데요? 저기요, 그쪽은 지금 남의 가정 깨지는 모습 보고 있으면서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세요. 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아빠랑 여기에서 멈춰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 뿐인데 따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배고프니까 좀 먹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물 흘러가듯 인생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리 어렵게들 살려고 그래? 나는 광덕 씨랑 이 감정 이대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내 인생 마지막 꿈인데. 벌써 금이 간 상태인데 막아봤자 뭐해. 다른 곳에도 금이 갈 텐데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라고. 서로 못 볼 걸 보면서 힘 뺐느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좋은 말 들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배나 채워야 되지 않겠어? 그 순간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자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또한 참을 수 없었는지 제 아내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더군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장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 딸을 걱정하는 게 아닌 그 여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아내는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며 장인의 멱살까지 잡자 제 아내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도 딸 결혼식은 참석해 주겠다고. 하나뿐인 딸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시곤 그 여자와 함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희 계획은 조심스럽게 대화로 모든 걸 풀어나가려 했는데 장인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이성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고 아내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네요. 그렇게 제 품에 안겨 하염없이 오열을 하던 아내는 오로지 장모님의 걱정만 하고 있었고 저 또한 점점 더 집안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장모님께 인사도 드릴 겸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를 밝은 얼굴로 맞아주신 장모님을 뵈니 더욱더 마음이 좋지 않았네요. 아내는 장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곤 급하게 방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런 행동으로 인해 많이 당황하신 듯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슬픈 영화 한 편 보고 와서 그런지 쉽게 가라앉지 않은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 또한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고 제가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장모님의 얼굴을 쉽게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자네 솔직하게 얘기해주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연정이가 저렇게까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봤다고 한들 감정을 저 정도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고 혹시 결혼식 준비 도중 둘이 다투기라도 한 건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도통 나오지 않으려 하니 걱정이 되긴 하네. 그런데 오늘따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는 건지 답답해 죽겠네. 오는 길에 자네 왔으니 과일이나 좀 사오라고 문자 보냈는데 읽지도 않아. 요즘 자네 장인이 집에 들어와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들어오거든. 친구분들과 술자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원래 술도 잘 안 마시는 양반이 성격이 많이 변했다는 걸 이번에 느꼈다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하더니만 내가 봤을 때 딱 지금 시점인 것 같네. 자네겐 별말 없었고 요즘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고 힘들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하도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이번 주 주말에 연정이랑 함께 어디 좋은 데 같이 다녀올까? 결혼 전부터 이런 부탁하는 게 좀 그렇지? 장모님도 어느 정도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가는 걸 느끼고 있는 듯한 눈치시길래 주말에 함께 바람 쐬러 가자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장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는 한참 뒤에야 진정이 된 듯 거실로 나와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충 상황을 살핀 뒤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하는데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결혼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결혼식 또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래서 혼자 소가리만 하면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장모님이 몸만 괜찮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두 분이서 헤어지는 게 옳은 판단이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도 장모님의 건강상 문제가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건 저희에게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셨지만 정작 장모님에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모든 사실을 숨기고 지내는 걸 보면 그만큼 장인 또한 장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인과 늦은 새벽 따로 시간을 잡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이 늦은 새벽 시간에 갑자기 부른 이유가 뭐야? 나에게 뭘 듣고 싶은 건데? 이미 그때 얘기는 끝난 거 아니야? 너희들 결혼식까지만 곁에 있어주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건데 내가 되돌아오길 바라는 건가? 장인어른, 그냥 조용히 나가셔서 따로 살림 차리시면 될 텐데 굳이 연정이와 저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왜 대놓고 보여주신 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인어른이 장모님한테 아직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얘기해 주길 바라시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늦은 새벽에 장인어른께 연락을 했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연정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 그래, 자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 기회는 언제나 유효하지. 하지만 내 인생의 시간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 뿐이네. 그때 자네에게 소개해줬던 그 여자와 만난 지 벌써 5년이 넘었네. 이미 연정이 엄마는 내 마음속에서 떠난 지 오래란 말일세.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야. 옆에 내가 맨날 어디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골골대는 말만 하는데 나까지 기운 빠진다고. 삶에 낙이 없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를 마누라 데리고 사는 게 나까지 말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잠깐의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마음 맞는 여자와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연정이 엄마와 함께한 내 인생이 너무나 후회되기만 했었지. 그래서 결국 결심을 한 거고 연정이 결혼식 전에 미리 얘기한 건 솔직히 내 입으로 마누라에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자네와 연정이 입을 빌리려 했던 걸세.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나 또한 잘 알고 있네. 심장이 워낙 약하니까 괜히 충격이라도 받는다면 두 번 다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나도 조심스러운 건 마찬가지야. 연정이가 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이번 결혼식까지 연정이 앞에 머물러 줄 거니 그런 줄 알게. 그 이후에는 나도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네. 그 사람도 많이 기다리고 더 이상 실패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과 앞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일세.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는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네. 자네는 그래도 연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으니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네. 장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말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미 그 여자에게 모든 마음이 뺏겨버린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간은 흘러버렸고 결혼식 당일 모두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네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있어야 할 장인이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장인이 신부인 아내가 입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장인이 자취를 감춘 채 전화도 받지 않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아내는 멀뚱히 서서는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진행이 된 결혼식 망칠 수 없어 아내와 함께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은 핸드폰에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로 모두의 걱정 속에 결국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고 장모님은 꽤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심장을 움켜쥐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장모님은 결혼식 도중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면서 완벽한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한참 동안 누워 계시다가 힘겹게 눈을 뜬 장모님은 장인을 걱정하며 연락이 닿았는지 물어보길래 아내는 더 이상 숨기기 힘들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고 다행히도 진정제를 맞아서 그런지 어느 정도 침착함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충격이 점점 크게 다가왔는지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지셨고 우울증까지 빠지시면서 더 많은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모든 걸 숨기기에는 장인이 너무 많은 걸 벌려놓고 사라져버린 바람에 수습 또한 할 수가 없었고 장모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는 마음속에서 잊어버려. 언제까지 괴로워하고 있을 건데?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다고. 엄마 몸부터 신경 썼으면 좋겠어. 그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의사가 뭐랬어?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상태이고 심장에 무리가 많이 와서 안 좋은 상황이라는데 왜 계속 미련을 가지는 건데? 제발 우리 좀 살자. 엄마 세상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정말 약 안 먹을 거야? 한평생 약에만 의지한 채 살아와서 그런지 이제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너희 아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엄마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졌겠니? 집에 들어오는 자체가 너무 싫었을 거야. 숨이 막혔겠지. 처음에는 내 모든 걸 사랑해 줄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너희 아빠도 많이 지친 것 같다. 그래서 떠난 거겠지. 어쩌겠어. 전부 내 탓인걸. 엄마가 남들처럼 건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연정아, 미안하다.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게 한평생 한으로 남는구나. 그리고 진서방, 언제나 한결같이 내 딸 곁에 있어줘서 고맙네. 지금 그 마음 편치 말고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줄 수 있지. 자네가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고 남자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발 물러나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게. 연정이 너도 진서방만한 사람 없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장모님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족을 두고 떠나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아내의 부탁으로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 않고 장모님 집에 함께 들어가
구조 변경을 하고 아내의 방을 신혼방으로 꾸민 상태라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필요해 잠시 외출을 했는데 저희는 그때 외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꽤 늦은 시간에 볼일을 끝내고 들어온 터라 저녁을 아직 안 드셨을 것 같아 장모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포장해서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된 아내가 장모님을 몇 번이고 불러봤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아 급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무리한 움직임은 자칫하다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에 불이 나도록 장모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더군다나 약까지 안 드신 상태라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었죠. 그렇게 아내와 땀 흘리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장모님을 찾아다녔지만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허겁지겁 그곳에 도착을 하니 이미 구급대원이 도착해 장모님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은 아내는 오열을 하며 눈을 뜨시라고 외쳐 불렀지만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고 눈물을 보이고 있던 아내의 한마디에 저 또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곳은 장인어른과 함께 자주 거닐던 거리였고 쓰러져 계셨던 옆에 자리한 벤치는 잠시 숨을 돌릴 때 앉아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행복했던 기억들을 간직한 채 그리움만 가지고 계시다가 가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장모님이 없는 집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이쁜 딸과 함께 정신없이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환경 적응이 빠른지 하루하루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힘들 줄 알았는데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고 나니 그런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네요. 그리고 그 기간이 8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그날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 딸을 씻기고 머리를 말리던 도중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뒷걸음질 치며 손가락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키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침대 밑에 누군가의 발이 보였고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8년 전에 자취를 감춘 장인이 침대 바닥에 쓰러져 얼굴빛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목숨까지 위태로워 보이길래 떨리는 손으로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장인의 몸 상태를 확인 후 급하게 검사를 진행한 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장인이 집에 쓰러져 있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내 또한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한참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얼굴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꺼낸 한마디는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만큼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었네요. 이런 상황이 저희도 당황스럽지만 천만다행인 게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걸 보면 간이식을 한 게 최근인 것 같은데 의사의 실수로 뱃속에 1m 정도 되는 붕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의료 실수인 것처럼 보이긴 하나 조금만 더 늦었다면 환자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네요. 간이식하면서 수술한 곳이 아직 다 아물지 않은 것 보니 아직 6개월은 안 된 듯한데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의료 실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서요. 나중에 또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저희도 그건 알지 못해요. 8년 만에 저희 앞에 나타나신 거라 저도 지금 무척 당황스럽네요. 깨어나시면 물어보도록 할게요. 충격적이게도 장인은 저희가 모르는 상황 속에 많은 일들을 겪은 듯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일들에 깨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눈을 뜨게 된 장인은 아내와 저를 보곤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시며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내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길 원했고, 잠시 머뭇거리던 장인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으셨습니다. 전부 내 잘못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앞서가는 바람에 이런 벌을 받은 걸 거야. 8년 전 너희 결혼할 때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당황했었지. 그때 당시 너희들에게 소개해줬던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다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나도 모르게 급하게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서둘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그런데 그 사람 집에 도착한 순간 내 앞에 펼쳐진 건 상상했던 충격적인 상황이 아닌 그 여자가 단순히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길 원하지 않았던 거야. 이미 콩깍지가 씌인 상태였고 결혼식도 알아서 진행하겠지 생각했던 나는 그 사람의 질투를 가라앉히기 위해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잦은 문제거리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지. 나 말고도 다른 남자들을 이미 만나고 있었더라고. 모든 걸 포기한 채 그 사람 하나 보고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이미 나는 그녀의 마음속을 채워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 그렇게 평생 사랑하면서 살 것 같았던 우리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고 있었지. 그러던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그녀가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강경화로 인해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은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흔쾌히 그녀에게 간이식을 해주기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 그런데 수술 결과가 좋았던 그녀와 달리 내 몸은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계속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라고. 의사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며 진통제를 전보다 많이 처방을 해줬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몸은 좋아지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 들어갔는데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그녀의 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지. 그때 알았어. 모든 게 부질없었다는 걸. 내 몸에 있던 일부를 떼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떠난 상태였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연정이 너희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 언제나 한결같았고 나를 바라보며 밝게 웃어주던 너희 엄마가 보고 싶어 그동안 나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다시 되돌아왔는데, 이미 너희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몸에 문제가 있던 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거야. 멍청했던 아빠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지. 정말 미안하다, 연종아. 왜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죠? 엄마는 세상 떠날 때까지 아빠와 행복했던 순간들을 잊으려 하지 않고
행복했던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요. 아빠가 사라진 후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뻔뻔하고 이기적이시네요.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그 여자와 아빠는 그냥 잠깐 반짝했던 불장난에 불과했던 거라고요. 매일매일 눈물을 삼키며 우울증까지 왔던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괴로워 죽겠어요. 살려는 드렸으니 앞으로 평생 혼자 살면서 엄마에게 한 잘못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 또한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요. 장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아내를 부축한 채 힘겹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절대 용서해주지도 말고 받아주는 건 더더욱 안 된다며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길 바라시네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집에까지 찾아와 아내를 위로해주고 가셨습니다. 문제는 장인이 자신의 잘못을 평생 뉘우칠 테니 저희 곁에 함께하길 원하고 계시네요. 남의 여자에게 간까지 떼어주고 정작 본처인 장모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게 어려워지니 이제서야 뒤돌아본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원래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길 원하고 있어요.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하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장인이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어찌됐든 아내의 아버지라서 그런지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니 참 씁쓸합니다. 전적으로 아내의 의견을 따라주고 있지만 후회할 일이 생길까봐 그게 또 걱정입니다.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처신을 하는 게 옳을 거라 판단되시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가족분들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